안녕하세요. 11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RC더담입니다. 제가 요즘 한창 매빅 미니를 날려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이것저것 듣게도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가장 헷갈리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선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또 어디에선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 그걸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비행 금지구역과 촬영 금지구역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 놓고 매빅 미니를 날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 관할 공역 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업무 지침서라는 건데요. 와, 제목부터 장난 아니죠? 물론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단 이 지침서 안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부록으로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왜냐고요? 다 읽어보려면 힘드니까요. 자, 말씀드렸던 군 관할 공역 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업무 지침서고요. 2016년 거라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더 최근 걸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더 최근 걸 가지고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넘겨서 목차를 보면 여러 가지 읽어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 항공법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30일까지는 드론이 이 항공법의 규제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부터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이 드론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 비행장치 중에 무인 동력 비행장치, 좀 더 세분하면 무인 멀티콥터고, 그래서 이때도 초경량 비행장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넘겨서 부록,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와 자주 묻는 질문, 여기를 펼쳐봐야겠네요. 2. 취미용 무인 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취미활동으로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데요. 조종자 준수사항은 잠시 뒤에 나올 테니까 넘기고요. 네, 여기 있네요. 촬영 금지구역. 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고요. 명백히 주요 국가 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 비행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괜찮은 곳이 훨씬 더 많겠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단 어디가 국가 군사시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긴 하겠네요. 그럴 땐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건데 그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앞으로 비행 승인 신청서 작성과 함께 말씀드리게 될 테고요. 촬영 금지구역 중에 비행 금지구역에서도 항공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적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비행 금지구역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국토교통부 정책 Q&A인데요. 방금 전엔 국방부라더니 이번엔 국토교통부? 네, 촬영허가 비행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데요. 여튼 항공 촬영의 경우 국방부 산하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가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비행 승인의 경우는 장소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 산하 기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로 해두고요. 우리가 궁금한 비행 금지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교통부 정책 Q&A에서 무인 비행장치라고 검색해 보면요. 무인 비행장치, 드론 관련제도 소개가 나오는데요.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지역 중에 비행 금지구역이 나오죠. 네,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이내도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고 고도 150m 이상에서도 마음대로 비행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런 지역 외에서는 고도 150m 이하라면 마음 놓고 매빅 미니를 날려도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찾아본 김에 첨부된 무인 비행장치 질문 답변도 잠시 살펴볼까요? 첫 페이지, 드론이 25kg이 넘어가면 뭔가 좀 복잡해진다는 말인 것 같고요. 3페이지, 실내에서 비행할 때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아니랍니다. 대신에 조금만 더 조심해 달라네요.
다음으로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 여기서도 나오네요.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이내,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내가 있는 곳이 비행금지구역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말하자면 비행장부터 내가 있는 곳까지 줄자로 거리를 재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요. 휴대폰에 레디 투 플라이 앱이나 드론 플라이 앱을 깔아만 주면, 제가 쓰는 드론 플라이 앱인데요. 이렇게 제가 있는 위치의 공역 설명이나 비행 승인 필요 여부, 관할 기간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요. 어디든지 찍어서 그곳의 비행 승인 필요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만 한번 읽어볼까요?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하고요. 야간에는 비행할 수 없다. 비행 승인과 관계없이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음주 상태로 비행할 수는 없다. 육안으로 드론을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통해서 촬영과 비행이 금지된 구역을 살펴봤고요.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드론과 관련된 정확한 법규는 없느냐?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 전 조종자 준수사항에 적혀져 있었듯이 항공안전법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잠시 맛만 한번 봐볼까요? 먼저 법제처로 가서요. 현행 법령으로 항공안전법을 검색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선택하셔서 쭉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네, 한 3일 정도 걸리실 거고요. 우리는 미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읽어봤으니까 제5조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이 있네요. 이 중에 드론은 무인 비행장치죠. 그 중에서도 무인 동력 비행장치, 그 중에서도 무인 멀티콥터, 네, 드론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제10장 초경량 비행장치 제301조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매빅 미니에 해당되는 건 별게 없겠고요. 제308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네, 벌써 알아봤고요. 제310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마약을 한 채로 드론을 날리셔도 큰일 나겠습니다. 그나저나 드론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건 다른 나라 법률들과 비교해 봐야 될 내용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특기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3일 제정되어서 올해 엊그제인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론을 어디에선 날리면 안 된다. 또 어디에선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안 된다. 정말 그렇긴 했습니다. 그런 구역을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촬영금지구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행금지구역과 촬영금지구역이 아니라면 마음 놓고 매빅 미니를 날려도 괜찮고 자유롭게 영상을 찍어도 괜찮다. 하지만 금지구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먼저 휴대폰에 드론 플라이 앱이나 레디 투 플라이 앱을 깔고 내 위치를 검색해보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금지구역이라면 일단 정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리 원스톱이라는 항공민원 신청 사이트에 가서 촬영허가와 비행승인 신청서를 작성해보자. 그리 어렵지 않고 허가가 힘든 것도 아니긴 한데 그 과정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비행은 괜찮지만
야간에 비행해서는 안 되고 술 먹고 조종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은 안 된다는 조종자 준수사항 기억하시죠? 네, 이상으로 RC 이야기 RC다담이었고요. 오늘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자료들로 살펴본 드론 관련 법규, 역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건 좀 이상하던데 라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어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C다담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